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 동구 신기역 바로 근처에 여기는 보니까 율빛교회도 보이고요. 안동국시의 본가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차가 고장이 나가죠. 우리 이분을 참 여기까지 제가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손종익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중앙회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참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내 손을 다쳐갖고, 예. 참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많이 뵌 분이에요. 예. 그 대구 통합신공항 또 추진위원단에 고문으로.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KTN 한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 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저는 자유보수 우파의 뿌리자 성지 그리고 관문인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중앙회 상임대표 손종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직함 명함을 보니까 직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단체를 명함 좀 앞뒤 꽉 차도 제가 이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보겠는데요. 대구 경북본부에 인권 교수님, 겸임 교수님도 하시고 예. 또 인권위원회 또 부위원장 하시는데 지금 요즘 인권위원장을 찾아가서 또 군인권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그 국가인권위원장을 막 상당히 괴롭히고 있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 못 보셨습니까? 네.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 1, 2, 3 사태라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옛날에는 12, 12 사태인데 요즘은 12월 3일이잖아요. 맞습니다. 1, 2, 3 사태인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현재의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치소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처음에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예. 저도 저 자신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얼떨결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난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어요. 예.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청문회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정인 1호로 내세운 사람이 수방사령관이에요. 제가 수방사 사령관. 예. 제가 수방사 헌명단 출신. 예, 저도 수방사 예전에 수방사령부에 예. 제가 직접 수방사 안에 보면 수방사 안에 보면 수방사령관실 바로 옆에 물론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그 당시에 네. 그런 감시병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레이더가 작동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이제 검열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오, 예,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저는 수경사 출신. 그렇습니까? 남산 밑에 필동 예. 태계로. 예. 그래서 수방사 사령관이 어제 증언하기를 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방첩사령관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하나씩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707 특임 단장도 또 헌법재판관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지시받기를 국회에 가서, 아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러 공격이 아니고 방어하러 갔다. 다치지 실제로 1, 2, 3 사태는 그 누구도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씩 이제 내란 세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 그 쪽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내란 세력이 아닌가, 반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상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대한민국 탄핵 사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세력대 반대한민국 세력들 간의 대충돌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대 공산사회 전체주의 세력 간의 내전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또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대통령의 고유관한 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밝히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행한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친중 주사파와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한 계엄령을 내란죄로 엮어서 탄핵해서 직무정지를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해서 구금시키고 또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은 공수처장 지금 고소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법, 탈법, 편법, 무법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고 공산사회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첫 질문인데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막 생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종익 대표님은 대구에 이제 국회의원도 출마하시고 동갑에 그죠? 한 5번. 그래 5번 이렇게 도전했지만 억울하게 항상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낙하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수부대 훈련도 안 받았어요. 낙하산 타고 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또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투표로 선택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사전선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님이 그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의 그 당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앙의 지도위원으로 있고 중앙의 지도위원인데 책임 당원 협의회는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자,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는 한동훈이가 아주 다음 차기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지금 제2의 유승민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언론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만 얘기하면 야, 저 진짜 국민의힘 저 지도부 이상하다. 아니 자기 당의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자기 당의 대통령 주군인데 임금인데 충실히 돼야 할 사람이 완전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그렇게 얼떨결에 막 약해지니까 완전히 배신을 했거든요. 배신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슨?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잘 몰랐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이 공천을 한 것을 보고 예. 우리 국민의힘 다시 말씀드려서 보수 우파의 정당의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만요. 아니죠.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 당대표면 국회의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회의원 된 적이 없는데 싶던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예.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예. 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울릉도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을 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태우 예. 변호사 공천과 예. 그다음에 부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갑자기 저가니까. 예. 그리고 그분도 공천을 받았는데 다시 아웃시킹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뿐만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국민공천이란 미명 아래에 공천을 했는데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예. 그런 분들이 공천을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 공천으로 몇 년,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왔거나 또 몇 개월, 6개월 전부터 선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예. 4개월 전부터 그때 준비해온 사람들은 다 배제한 상태에서 낙하산 공천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인의 감정이니까 예. 이거는 국민 공천이 아니고 국민 사기 공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느낀 바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이곳에 공천받은 사람을 내가 지지선언도 하고 예. 유세까지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연설을 하면서 지지선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번 국민 공천은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하늘은 울고 땅은 눈물바다가 되고 나는 피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선당 후사, 성국 후사, 선민 후사 정신으로 네. 이 지역에 공천 받으신 분이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원래 정치는 부모 형제지간에도 안 나눈다 했는데 네. 그리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눈물 흘렸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돕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보니까 나중에 공천이 엉망해서 여소야대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하극상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직무정지 하락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구속되고 그래 됐다고 지금 이야기는 한동훈 그 당시의 대표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요, 국민들이. 예. 어떻게 저렇게 유승민처럼 저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제2의 유승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유승민은 대구에서 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예.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을 예. 나는 그런 분을 안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승민 의원 부친이신 유수호 의원도 내가 도와드렸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 박정희 시절 제가 때, 그죠? 2초 국회 모시고 있을 당시에 네. 그 유수호 의원을 중구에 제가 예. 도와드렸거든.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예. 내가 도와드렸어요. 동구의대.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 카드라가 아니고 실제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데, 유승민 아버지 유수호 의원도 그 당시에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무슨 새누리당 대표 때, 그죠? 예. 대표 때 저는 방촌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예.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한 12% 정도 또 못 받고 네. 지지를 못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반야월 시장 그다음 방촌 시장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를 해주는 바람에 예. 2012년도가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자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거기 좌파 언론 그 당시에 JTBC 예. 거기하고 해서 지금은 MBC가 앞장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얼토당토안하게 완전히 뭐 일사천리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나마 국민들이 아니 부산 대한민국 5천 역사상 부산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최고예요. 예, 예. 지금 국민들이 일어났다 특별히 2035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유승민 그 의원도 지금 현직 의원이지만 뭐 당을 바꿔갔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현직 의원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는 발도 붙이지 마라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에 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한동훈도 그런데 그러면 유수호 전 그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도 배신했다는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제가 예,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이 유튜브인지 그 SNS를 예, 통해서 예, 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예. 우주 전체 만물이 예, 이 하늘은 그 하늘의 섭리가 있고 그렇죠. 이 자연의 이치가 있고 인간은 예. 도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도리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켜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보궐선거할 당시에 맞아요. 12분도 더 살다시피 하시면서 맞아요. 이 당선시켜 줬는데 엄청났죠. 그 전까지는 그 여의도 연구소장밖에 안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례대표도 넣어주셨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할 당시에 동구의대 예. 이강철 후보하고 해서 당선시키는데 그렇죠. 대통령 아니시면 당선될 수가 없었죠. 경상남을 그런데 택도 없었죠. 책도 없었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래 보면 인간으로서 정말 진짜 기본적인 이 인간이 도리가 있는데 도리를 어기면은 저는 올바른 인간으로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제가 듣기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인, 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면서요. 네. 근데 정말 사랑해서 하다못해 와이사스 하나 사더라도 꼭 신랑 거 사면서 한동훈 대표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이 내란 수계로 몰리는 그 순간에 아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너무 분노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제 공수처 이야기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네. 그다음 지금 헌법재판관이 우리 법 연구에 줄이신다고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국제인권법 그게 이제 우리 법 연구회가 1980년도에 새로 만든 게 생겼다가 국제인권법 2010년도에 없어지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게 그겁니다. 후신이 후신이죠. 전신과 후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엄청나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아니지. 아니 그렇죠. 이재명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당황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지금 하는 국회 입법에 지금 불법이라잖아요. 제가 아까 희한한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여기 저는 이러탁수란 말이 생각나요. 순간적으로. 이러탁수. 일꼬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한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무법천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희한한 세상이라요. 어떻게 해서 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하는 그 세력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누구 말을 듣느냐 그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한 비상계엄인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죄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지금 현재 영의 몸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갖고 구속시킨 세력이 불법, 탈법, 편법, 무법인지 몰라도 이 세력이 나는 반국가 세력이다 나라 보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로
방법이 없으니까 부정선거도 밝히고 하려고 뭐 별도로 헌법기관이라 해서 아무 감사원도 탄핵시키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예.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예. 특전사령관 모두 체포하고 구속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세력이 내란이 아니면 그건 누가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방송하면서 의문이 뭐냐면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예. 아니, 그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 발부된 과정도 중앙지법이 맞아요. 중앙지법의 그 이수영 판사가 없는, 자기가 입법을 하면서 법을 만들면서 헌법 제 110조, 111조를 뭐 제외시킨다. 그런 판사가 세상에 없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예. 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든 그럼 거잖아요. 지금 제외한다는 대통령이 있는데, 아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법부, 그 다음에 경찰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대통령을 가두고 하는지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거.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 하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고 민주당과 같이 국회가 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상권분립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야말로 무주공산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파괴시키는 반역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무정부 상태죠.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하나만 더 이제 또 질문을 또 하면, 지금, 카톡도 검열을 한다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 국회, 개혁,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개혁연대 상임대표입니다. 중앙회 상임대표님으로서, 앞으로도 정치하실 건데, 이 카톡을 검열한다 그러면 2030이 지금 들고 일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산사회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카톡 검열입니다. 그 민주당 이 의원이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다 막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부터 박정희 이 산업화 대통령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는데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과 지민에게 카톡 검열을 한다는 세력은 사상이 다르다고 봐야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발상을 했다. 그냥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정말 이 불법이 법이 되고 부정의가 정의가 되고 그냥 악법이 법이 될 적에는 저항은 국민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백성이 주인이라 하잖아. 국민이 주인이라 하는 민주잖아요. 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주권은 선거에서 나오고 권력도 선거에서 나오는데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그 권력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2030이 들고 있는 팻말에 보면요. 스탑 더 스틸이라고 됐어요. 내 표를 뺏어가지 마라. 그렇지. 도둑질해 가지 마라 그러는데. 도둑질하지 마. 멈춰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천 연수구의 투표한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자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했단 말이에요. 요걸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초등학교나 학생들이나 전 국민들 다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100명이 있었는데 표가 101표가 나왔어요. 101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떠나서 재검표를 이의제기를 했으면은 새로 재검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각시킨다고 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황교안 우리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시죠.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선거 부정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그 방송을 하나 보고 왔는데 예, 예. 아니 표가요 빳빳한 표 이재명 찍은 표 예. 그게 그냥 그대로 담을채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테이프도 붙여 있고 예. 어떤 거는 뭐 옆으로 삑 살이 나가지고 좀 잘려진 그런 투표도 있고요. 예. 예. 또 어떤 거는 도장이 막 번지고 흘리가지고 그런 투표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증거들이 수두룩하고 동영상도 많잖아요. 예. 그거 보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선거인데. 맞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예. 선거가 부정이라면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헌법에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것은 국민부터 나온다. 주권은 그럼요. 국민에 있고 모든 예. 것은 국민으로 나온다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다 하면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면 무조건대로 다시 재검표를 해야 그게 원칙이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수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그러죠. 더 볼 것도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유튜브에 의하면은 미국의 어떤 뭐 교수가 예, 예. 밝힌 건데 2001년도인가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예. 그 일환으로 남북 통신 예. 정부 통신 개발 회사를 건립하는데 앞으로 한번 예. 예. 개발하는데 하나 프로그램인가 이걸 설립을 해서 예,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남북이 합작했으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모든 것을 남북이 합작을 해서 개발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주적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뭐 모든 선거를 조작 안 했다고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조작했다고 저는 일단은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데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겸 총리 출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고 넘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돈 같은 경우에도 조폐공사에서 금방 찢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투표권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제기 안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제도하는 차원에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각했다 그러는 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무엇이 다른지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형상이 다시 이 빳빳한 투표 용지가 접었다라도 예. 다시 원래대로 펴진다는 그런 회계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 동부 주민이 10,000명인데 예. 한 15,000명이 투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이죠. 예, 그런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예.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민경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 그다음에 네. 옛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조위원장 했던 한성천 전 위원장 같은 분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든 거를 전부 다 기각하거나 각하시키거나 열대하면 다 묵살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황골탈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정선거만큼은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는 네. 그게 꽃이 열매 맺기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제가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그때 눈 오고 비 올 때 예. 그날 제가 그날 인사드렸죠, 제가. 예, 우리 같이 그때 인터뷰했잖아요. 예, 예. 그게 광주에서 온 젊은 청년인데요. 자기는 가스라이팅을 뭘 당했냐면 민주 라이팅을 당했다 그래요. 아. 그리고 광주의 우리 청년이 그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정교조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정교조. 예, 다시 한번 얘기했고 또 광주의 분들이 어떤 마음의 피해를 느낀 분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역사가 점점 역사가 정리해 주리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탄핵된 이 자체가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청년들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고 예. 야, 이거 지금 제가요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예, 예. 맨날 할배들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문 가도. 근데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요.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너무너무 내가 감격했습니다. 예, 예.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이번에 부산에는 어마어마하게 청년들 왔어요. 예. 이제 우리 손종희 우리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정치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이 정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예, 예. 어쩌면 또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는 지금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민의힘 지도자가 국민의힘을 뽑은 사람들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 나는 권영세 그 사람이 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나는 그 사람 진짜 나는 몰랐는데 예, 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민주당을 막 비판을 해요, 언론에서. 예. 근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차기 대권 여기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차기 대권 운운할 때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살려야죠. 말도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대통령은 비록 탄핵이 되어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효녀 심청이처럼 예. 심청이 그분이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임당수에 빠지잖아요. 인당수에 빠져서 예.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중에 용왕님에서 살아나서 왕비가 되고 예. 왕비가 돼서 다시 자기 아버지 심학교 그 아버지 부친을 만나면서 자기 아버지 눈을 떴잖아요. 오. 그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효녀 심청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해서 구속돼 있어요. 예. 구속됐는데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아버지 눈을 뜬다는 것은 네.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심청이가 왕비가 돼서 돌아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믿습니다. 야, 국민 여러분, 이런 분이 대구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대구 지금 시민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좋게. 탄핵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을 밝히기 위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로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현호 심청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듯이 국민들의 깨우침을 줘서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세력이 있다. 그리고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탄핵도 29번 정도 했고 입법 사법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다 해두리니까 민주당 이 야당이 말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잘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월급 받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임기 조용히 마치면은 평생 호요식 하면서 희희낭낭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과 그다음에 후손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그런 차원에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저는 계엄 선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국회에서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을 했는데 내란죄 처리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는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정 국무총리도 오늘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죄를 뺐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기 탄핵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탄핵, 현액, 탄핵 소추가 될 수 없다. 형사 소추를 네.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단이 탄핵을 내란죄로 해서 탄핵시킨다는 것은 탄핵시키는 세력들이 만약에 인용한다면 인용하는 세력들이 나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예.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3,400명 판사 중에서 우리법연구회에서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그 세력들이 예. 지금 요직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그다음 이미선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문영배 권한대행도 자기는 자기 블로그에서 나는 N쪽 중에 제일 N쪽이라 하면서 자기는 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유엔군이 아시죠? 유엔군이 제가 이제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서도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됐죠. 맞아요. 1950년. 그런데 이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재판소 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엔군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예. 지금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 1박 2일 근무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게 8명 중에 4명이 탄핵 찬성이에요. 기가 찰로를 그건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예. 이틀, 하루 아니면 이틀 근무했는데 예.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탄핵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예. 그냥 보통 시장처럼 지멋대로 맞아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헌법재판관을 얼마나 정말 존경하고 뭐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 헌법재판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손종익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중앙회 상임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어제 국민 전체의 51%가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다 해도 51%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는 광주 분들도 이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 지금 이제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정말, 유일하게 남았던, 낙동강 전선에 바로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통곡했던 대구 팔공사를 못 넘었거든요. 맞아요. 다부동 전투. 예, 예. 근데 이 대구가 정말 성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분으로서 청년들에게 대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 일어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깨우침을 한번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반만년 역사가 아닌 1만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옛날 황국, 배달 조선국, 황국 7대의 3301년과 그다음 배달의 18대 1565년, 그 당군 47대 2096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9222년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의 시조국가이자 종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당군의 개국 이념을 보게 되면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란 당군 개국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네. 늘 인간을 이롭게 하는. 예, 널리 이렇게. 예,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고비를,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인류 국가로서 그야말로 1등 국가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전 세계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이 대구의 정신만 가지면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대구의 정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07년도 서상동 김광재 선생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1960년도, 50년도에는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1950년도에는 6.25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바로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2.28 민주화 운동,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날 IMF 당시에는 대구에서 최초로 달러 모기, 돈 모기 운동을 제가 캠페인을 인쇄해서 했고. 대구 최초입니까? 예. 그리고 금모기 운동도 대구 경북에서 최초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러 모기 운동한 것이 지금 현재 국채보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개정식도 했고 그 당시에 잠깐만요. 말씀 끊어주셨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아까 서상돈 김광재 선생님 그 고택에 그다음에 상화 이상화 그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 그걸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빼앗긴 거는 언제 돌아오는 그런 심령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잘했어요. 대구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채보상 운동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빚진 걸 다 갚자. 그래서 그 운동을 벌였는데 그 바로 고택 그 이상화 고택 앞에 그 서상도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대구에서 우리 최초로 손용익 그 대표님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날 IMF 구제금융 요청했는데요. 12월 1일 날이 제가 1만 부를 인쇄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유구한 역사, 빛나는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국채보상 정치는 이어받아 그걸 제가 해서 달러 모기 운동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8년 1월 1일 날이 다시 5만 부 인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DJ 정부 당시가 출범하는데 2월 25일 날로 하는 게 어떻게 했냐 주위에 말이 많아서 다시 5만 부 인쇄해서 그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오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정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갈 당시에 2016년 11월 11일, 11월 5일 날이 제가 개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11일 날이 국채보상공무원 달구벌 대종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기 집회를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그 당시에 저하고 제가 이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로 있을 당시에 이동수 집행위원장 저하고 처음에 같이 둘이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부총장으로 있다가 집행위원장, 지금 현재 이동수 위원장 유명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둘이가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와 서경석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서석구 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갈 적에 100만 명 갈 적에 제가 이거는 태극기는 몰라도 촛불은 아니다. 촛불은 제사 지낼 적에 하거나 기도 오실 적에 촛불을 켜는 거지. 광화문에서 촛불을 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광화문 자체도 빛광자 아닙니까? 빛이 되어 있는데 촛불을 켜는 건 말이 안 된다. 촛불을 켜려면은 밤이 됐으면은 한반도 북쪽에는 북한이 사라져버잖아요. 지도에서. 바다처럼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촛불을 밝히려면 제가 북한에서 밝혀라. 그 말을 했고, 그때 당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상징하는 것이 태극기다. 그래서 제가 2010년 11월 11일 이동수 위원장과 함께 태극기 집회를 했고,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제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 대구 정신이다.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대통령을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악법이 법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불법이 법이 될 적에는 저항은 국민들의 임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님들 중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생명과 재산도 보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권과 종교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런 희생이 없었고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등에 있는 불은 스스로가 꺼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청년들에게 예, 예. 지금 애국심을 좀 죄송합니다. 애국심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대구 예. 청년들에게.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미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자유도 평화도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없으면은 생명과 재산도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없으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인권이나 종교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국 구사 정신 그리고 성공 후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멸사봉공 정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미래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전환길 강사와 더불어서 그라운드씨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보다도 뜨지 않았지만은 남모르게 일하시는 남모르게 애국운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저도 대구에 이제 반야월에 사는데요. 예. 어쨌든, 손종익 대표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나라가 자유가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도, 뭐, 마음속으로, 대구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뭐, 꼭 말을 해야 되나,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라 하면은 뭐, 집에 퇴근해가지고, 밥은, 아는, 불 거라, 자자. 맞아. 이게 대구 사람인데, 지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좀 달라져서, 이제는 대구 시민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요. 들불처럼 예.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풍전등화라죠. 백척간. 예,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 민주당이 너무 지금 이 폭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 국민의 생각이에요. 지금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탄핵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을 뭐 인민당이라 하는 그런 사람도 예. 있는데 내란당, 인민당 뭐 그런 말 많이 돌아다니대요. 어쨌든 유튜브도 지금 그라운드씨, 성창경 TV, 그 다음에 그 신의 한수, 지금 10개 유튜브 단체가 지금 민주당에 고소가 돼 있다 그래요. 성창경 예, 성창경 TV, 예. 그 훌륭한 분입니다. 예, 성창경 TV는 그 KBS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신원식 대표도 잘합니다. 성창경 대표님하고.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대구 요 동구 신기역 그 맞은편에 와서 이렇게 오늘 우리 손종익 대표님과 이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오늘 모셨는데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 국민들에게 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